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 천미를 강의하는 날이죠. 예, 죄송합니다. 자평진전을 강의하는 날이에요. 야, 저는 아주 적천수 천미가 입에 붙었어요. 일단 이 자평진전이라는 책을 제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걸 또 하다 보면 누구의 비난을 받을지도 몰라요. 격국론자들한테 저 사람은 왜 적천수를 공부를 해놓고 왜 격국론을 자평진전을 공부하면서 왜 아니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길격에 대해서만큼은 자꾸만 아니다라는 소리가 나와요. 네, 아니다. 그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죠. 적천수 천미를 지으신 임철초 선생은요, 격국론으로 자기 사주를 봤어요. 자기 사주를 봤는데 148번인가요? 잠깐 봅시다. 그것을 보고서 자기 사주를 어디서요? 부모님이 사주를 떡하니 봐갖고 이 사주가 참 좋은 사주다라고 했거든요. 격이 좋으니까요. 격이 무슨 격이냐면 합관유살격이었어요. 합관유살격이니까 대기격이다라고 했거든요. 148번이 맞을 거예요. 제가 아주 임철초 선생 그렇죠. 142번이네요. 이 사주가 철조님의 사주예요. 자, 봅시다. 대사, 무호, 병호, 무호, 병호, 임진 이래요. 자, 이 사주요. 격국론으로 얘기하면요. 일단 병화일주가 5월에 태어났으니까 양인격이죠. 양인격입니다. 그런데 양인격에서 우선 용신을 쓰는 건 뭘까요? 일단 살부터 쓰라고 그랬어요. 살이 여기 떡하니 붙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관이 또 하나 올라왔으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격국론에서는요. 여기 지금 이 살을 쓰려고 하는데 여기 관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관이 떡하니 무게합을 했어요. 무토가 하나 합을 하게 돼 있어요. 정관이. 그래서 합관 유살격으로서 대기격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참 격이 최고다. 이 용신을 이걸 쓰겠다 이거예요. 임수를. 자, 그런데 그래요. 이 틀 하나 가지고 철조 선생님은 이거 내 사주다라고 하면서 쭉 설명을 하시는데 이 사주 보십시오. 그렇게 놓고 이걸 그럼 용신으로 해서 좋다라고만 하고 끝일까요? 끝이면 안 되죠. 자, 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운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지금 이 계사생환이에요. 그럼 음년생이죠. 5월에 태어나서. 자, 5월은 벗어나고요. 사서부터 지나갈 거예요. 사. 물론 이거 천간은 본래 격국론은요 천간을 더 중요시 여기죠. 그러면 자, 사 지나가고요. 인묘진 봄까지 지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고 이 무니까 역순으로 가야 되겠죠. 자, 벌써 정병, 그렇죠. 갑을 병정 무니까요. 정병, 갑 이렇게 왔어요. 이 사순대운까지. 여긴 그대로 오면 정사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병진이 되고요. 그리고 을묘가 되고요. 여기가 갑인이 될 거예요. 이렇게 돼요. 사순대원은 될 때까지 자, 격을 좋다라고 해서 대기격이다라고 이 임철조 선생 아버지가 이걸 봐놓고서 이걸 봐서 대기격이다라고 했는데 이 사순대원까지 자기 집안이 다 몰라 그랬어요.
고륙지층이 형제들도 다 몰락하고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요. 부모님은. 집안은 양반 집안인데 완전히 폐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순대운이 지나고 오순대운에 인다면 뭐가 돼요? 이 축토가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거 계축이 들어오겠죠? 네, 계축. 자, 이 오순대운서부터 나야 조금씩 이제 저게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세요. 용신을 이 임수를 잡고 이게 대기격이다라고만 해서 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운을 봐야죠. 운이 어떻게 흐르는가를 봐야죠. 이 계축대운서부터 숨을 돌리기 시작해서 팔자가 과연 있는가, 격국론을 이제 무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업브론으로 차고 들어가서 화가 이렇게 강하니까 무엇을 쓰라? 술을 쓰고 금을 쓰는 사주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다 쓸게요. 화가채예요. 화채, 예, 수금용조예요. 예, 수운이 들어오니까 조금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 쉬어서 뭐 했을까요? 팔자 공부했어요. 팔자 공부. 물론 이때서부터 했을 수도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운이 아주 안 좋을 때는요, 공부하는 게 최고 좋아요. 잠식명학, 마음을 잘 깔아앉히고 명학, 운명학을 공부했다라고 스스로가 말씀을 하세요. 언제부터라는 소리는 안 해요. 근데 이때 오순대운서부터 조금씩 해서 팔순대운까지 이 양반이 사신 분이에요. 왜? 여기서 수서부터 금운까지 오니까요. 그러면서 참 운이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한탄을 하신 양반이에요. 자, 이 격이 좋다고 해서 운을 안 보고 대기격이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 보면 이 임수를 건드리면 안 되죠. 사실 이게 용신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격국론도 이렇게 운은 봐야 된다. 운 안 보고 대기격이다라고 해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이제 142번에 있는 사주네요. 140 단위까지는 제가 알고 있었어요. 143, 142, 148 이렇게 됐는데 척천수 천미의 148번에 차는 철조조다라고 하면서 시작이 돼요. 이 사주예요. 자기 당신의 사주를. 그래서 제가 적천수 천미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운명이 사주가 그러면 사주가 운명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철조님이 이게 내 사주인데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다. 그럼 말년에 내가 이렇게 산다 라고 하시면서 호구지책으로 내가 남의 명을 보고 호구지책으로 살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빙그레하고 웃음이 날 뿐이다. 세상살이가 참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참 운이 있나 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통탄의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격국론을 끌고 들어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혹격과 길격이 있는데요. 사고는 길격이고요. 혹격과 길격은 똑같은 거죠. 이렇게 사고는 길격이고요. 오고는 흉격이에요. 그럼 이 길격에서 지금 자꾸만 이상한 저게 나와요. 뜻이. 왜냐하면 업브론과 좀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채용의 법칙도 있고요. 그래서 이 심여첨 선생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불수태거하다. 이 위에 건 얘기할 거 없어요. 신앙 인강한 것은 걱정하지 마라. 단지 중요한 건 관성이 청순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위에 거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자, 불수태가 신강하고 인왕하면은 불수태가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관성을 용신으로 쓰라 라고 하셨거든요. 글자를 본 거예요. 정관을 쓰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사주 장참정의 명만 해당이 되는 사주예요. 자, 봅시다. 이게 이렇게 됐어요. 장참정의 명이 금체예요. 이게 토가 있어도 인수가 강한 것 같아도 이 인수격이에요. 신금일주가 수월에 태어나서 인수격이에요. 이렇게 해서 유술 또 은근히 합도 하고 있어요. 방합. 그러니까 금이 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관을 쓰는 사주예요. 관을 쓰고 나서는 희신은 뭐예요? 재성을 쓰는 수밖에 없죠. 재생관 하니까
사주가 괜찮은 사주가 됐겠죠. 수를 해요. 그러니까 수만 지나고 나면 이 병화만 안 꺼지면 돼요. 그런데 이 병화가 꺼지려고 되는 임계수가 들어오면 어떡할까요? 이 무토가 지켜주고 있잖아요. 좋은 사주예요, 이 사주는요. 이 병화만 안 꺼지면 이 사주는 평생을 먹고 사는 사주예요. 네, 아셨죠?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사주는요, 이제 여기서 불수태가 걱정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걱정을 하게 생겼어요. 왜? 이게 지금 인성이 강해요. 예, 오늘도 얘기할 거지만, 어떤 때는 일주가 강할 때와 인성이 강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 이 정관을 쓰라라고 하셨거든요. 정관이 용신이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용신, 지금 토가 많은데 이 관을 쓸 수 있을까요? 인성이 강한데 관을 쓸 수 있을까요? 못 씁니다. 예, 이렇게 상관을 쓰게 돼 있어요. 상관을 용신으로 하죠. 예, 토체 수금용조입니다. 왜? 목이 없어요. 토가 재니까 재성이 없어서 어떻게 된다? 상관을 쓰는 사주다, 용신으로. 예, 수월에 태어났어요. 양년생이에요. 수서부터 오죠, 수운서부터. 저 수만 건드리지 않으면 돼요. 수서부터 와요. 수운서부터 해서 순행하니까 목음까지 오는 사주죠. 60년이 괜찮은 사주예요. 이 사주가요. 그럼 병화 쓰냐? 못 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심해첨 선생은 관을 쓰는 사주를 두 개를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요. 참 내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놓고 또 누구한테 몰매를 맞을지도 몰라요. 임회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성이 강해요. 인성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뭘 쓰라고 했어요? 인성이 강한데요? 관은, 이 임수를 쓰라는 거예요. 관을. 정관이죠? 근데 목이 찬데 수를 쓰겠어요? 못 쓰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뭘 쓰나? 금을 쓰고요. 이렇게 재성을 쓰고 식상을 용신으로 쓰는 사주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딱 말씀하시냐면 기토가 어떻게 해요? 이 기토가 임수를 극하려고 덤벼들잖아요. 그런데 을목이 기토를 극해서 좋은 사주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임수를 쓰라고, 정관을 쓰라는 사주예요. 정관 쓰면 대가세요? 안 돼요. 될 수 없습니다. 참 눈물겹도록 관성을 갖다 보호하려고 하죠. 얘 또 이제 기껏 관상 쓰다가 또 여기서 식상 쓰래요. 상식. 그러면서 아주 천연덕스럽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는 왜 지금 상식을 쓰라고 하시냐라고 하면 공기태과. 태과한 것이 두려워서. 신강인왕할 땐 태과한 것이 두려워서 식상을 쓰라라고 해요. 아까는 신강인왕하면 불수태과 걱정하지 말라라고 했다가 공기태과 태과한 걸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식상을 용신으로 쓰라는 거예요. 설신이 수라고 해서 수기라고 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죠. 한마디로 관성을 쓸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 식상을 쓸 때는 아마 관성이 없으니까 식상을 대신 쓰는데 그런 땐 이름을 어떻게 하냐? 공기태과라 한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문제거든요. 이렇게 해서 목이 채예요. 묘해 해갖고요. 인성이 강하죠. 그런데 일주도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식상을 쓰는 사주죠, 이 사주. 제대로 맞아요. 공기태과. 태과한 걸 두려워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때는 왜 정관을 쓸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럴 때는 또 식상을 쓰니까 두려워하라.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제가 말이 많아지는 수가 있어요. 이건 나 참, 격국론을 어떻게 강의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편관을 쓰겠다는 거예요. 편관을 쓴다는 것은 뭐예요? 인수격인데 편관을 쓰겠다. 이건 상신이에요, 사실은. 상신이에요. 인수의 편관은 상신이에요. 왜? 살인상생격이 있으니까 용식격으로요. 편관은 본래 비미물이다. 아름답지 않은 물건이에요. 그러나 자기 생이 난다. 도울자자입니다.
인성을 돕는 것을, 인성을 생하는 걸 돕는다. 그러니 부득이해서 용지다. 이 평관을 웬만하면 안 쓰시거든요. 근데 부득이하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일주가 강하고 인성이 가벼울 경우, 혹 일주가 가볍고 인성이 중할 경우, 이건 둘 다 강해요. 말을 해보래요. 유서부족, 뭔가 부족함이 있을 때 비로소 유정하게 쓰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장원의 명을 딱 하니, 이 모자는 누구 모자 아닙니다. 이것은 띠 모자예요. 그러니까 아무개 모자 아니에요. 모씨 모자예요. 띠 모자, 모씨 장원이에요. 그래서 모장원이라고 해놓고 누구의 아무개 장원이 아니라 모시다 해서 남바 2를 붙여놨습니다. 차는 신경인중이다 라고 했어요. 일주가 가볍고 인성이 무거워요. 그렇다고 평관 쓰면 되나요? 안 되죠. 금치 화목용조인데 이게 평관이거든요. 이걸 쓰라는 거예요. 못 씁니다. 절대. 금치 화목용조입니다. 이 사주 운이 살린 사주죠. 그 이유 6월에 태어난 음년생이니까 신대운, 신유 넘어갔다 다시 와야 돼요. 거꾸로. 그러니까 화목운으로 가다 보니까 이 사주가 장원이 된 사주예요. 예, 맞습니다. 참, 이 기토를 쓰라는 거예요. 금이 강한데, 인성이 강한데. 이 명절은 월지 유금만 빼고는 편인성이 아주 편인격이에요. 완전히 다 그냥 편이 태고한 거예요. 예. 그래서 상신 기토가 투출해서 구신이 비룡까지 투출해서, 그렇다고 상신 기토 쓸 수 있습니까? 격국노론 성격이 되었다. 하지만 이 명저와 같이 상구신이 함께 투출하면요, 격국노에서는 필연적으로 상극이 일어난다. 불면명저가 된다. 하지만 현대 격국론에서 이 편인격은요, 반드시 신격으로 해서 편제로서 극해줘야 돼요. 그 이유, 편인은 뭐라고 그랬죠? 정인과 편인의 같은 인성이라도, 예, 정인은 고든 마음, 공부 고든 마음이지만 편인은 뭐예요? 망상, 허상. 대운이 안 맞으면요, 이 편인격은요, 잘못하면 뭐까지 간다? 마약, 예, 음남, 음습함. 예, 그걸 편제로서 잘 다듬었으면 어떻게 된다? 교주, 예, 중생 구제한답시고 내가 뭐 누구다라고 떠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주 노릇하는 사람들이 이 편인격이 강한데 재성운이 들어와서 딱 눌러주고 있을 때 식상운이 왔다든지, 여기서는 지금 식상수래니까요.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금오행이 종조오행이죠. 예, 그래서 화목대운으로 올려 대운이 살린 사주예요. 이건 저 사주 볼 것도 없는 사주예요. 원문에서 유용 평관자, 평관을 아름답지 않지만 인성을 생하는 게 도와주는 것이다. 부득이해서 용지한다 라고 하지만, 이 기토 평관은요, 종조오행은 금오행을 도와서 나쁜 오행이에요. 저 평관은요. 저걸 왜 기토를 왜 씁니까? 쓸 수가 없죠. 네, 체형론으로 보면 6.8의 금오행이요. 그래서 목화인데 이 목은 없어요. 아예 약해요. 근데 운이 들어오면 돼요. 화를 용신으로 쓰는 겁니다. 목기신이고요. 자, 봅시다. 이게 모장원인데, 이게 제가 모장원은 좀 앞에 빼놨을 거예요. 없네요. 마참적은 나와 있는데 모장원은 없네요. 다음번에 모장원인데, 지금의 모장원이죠. 모장원 1번 모치가 있으니까요. 예, 요 사화를 쓰겠다는 거예요. 용신으로. 참, 저 사화 갈 수 있을까요? 간당간당한데. 사축 금극도 이룰 수 있고. 그렇지만 여튼 프로그램에서 저 사화를 쓰겠다는 거예요. 대운이요? 이 기토 대운은 뭐 그냥 지나갑니다.
4, 5, 5, 5, 4가 되고요. 무진대운 빠지고요. 예, 변인정묘가 되고요. 아마 장원이 됐으면 이 미토나 오화 대운에 됐을 겁니다. 예. 오화 대운에 됐겠죠. 24살, 29살. 예, 그렇게 되네요. 4대운으로 들어오니까요. 한 29에 됐겠네요. 자, 마참장의 명은 또 반대예요. 어떻게 반대냐 보십시다. 이건 이제 이렇게 해서 일주가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수가 그리고 약하다. 만약 신인이 병중 같이 둘 다 강할 경우는 7살이면 7살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외롭지 않으면 가난할 것이다 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가 약했을 때 7살을 쓰겠다는 거예요. 자, 7살은 어디 있어요? 이 무토 여기 있네요. 그런데 이거 못 씁니다. 토체입니다. 목수영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민 양옆에 이민으로 있죠. 자, 이 사주 신으로 태어난 양년생이에요. 신유술 해서 토체니까 금도 괜찮아요. 이 사주는요. 그런데 수목운으로 흐르는 사주예요. 이 마참정명이요. 대운이. 이 무토 쓰면 안 돼요. 이거 쓸 수 없어요. 절대. 왜 무토를 썼냐라고 하면 일주가 강하고 인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토생금 해서 이 토를 쓰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건 토체예요. 토체. 토가 강하진 않아요. 진 있고요. 인목석의 무토, 인목석의 무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신금석에도 또 무토 들었네요. 여기에 무토가 또 강해요. 이 무토를 깔고 신금 위에 무토의 머리를 이고 있어서 토가 살아납니다. 역시 편인격이에요. 그래서 상신인 무토가 투출했고요. 구신인 비견 임수까지 투출해서 격국론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나 토가 4.2예요. 금 2.6, 수 2.1. 그래서 토오행이 종조행이 되므로 토체 목수용조입니다. 특히 이 명조 일간 대비해서요. 토의 7살로 풀어놓는 식상제사격이 됐어요. 딱 옆에 살이 있으니까 식신을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목 비겁과 식신운으로 흘러서 호운이 된 명조죠. 참 운만큼은 제대로 맞췄는데 그러나 우선 여기서 격국론에서 치운론이 아니니까요. 그냥 이 운은 이 사주는 7살 쓴다. 이 사주는 관을 쓴다. 이 사주는 편관을 쓴다. 7살이야 편관이나 식상을 쓴다. 이렇게만 해서 사주를 딱 갖다 붙여 놓거든요. 그러나 대운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름 있는 사람들은요 운이 좋아서 그런 직업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틀이 문제예요. 틀이 아니라. 틀이 아니에요. 심여첨 선생과 임철조 선생의 차이가 바로 틀과 전반적인 무게중심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주 참 좋은 사주입니다. 이 사주. 참정까지 잘 지은 사주. 장원이 된 사람은요 아까 그 화대운에 잠깐 됐을 거예요. 오대운에 일했을 겁니다. 아직 어린 사주고요. 이렇게 운이 좋죠. 운이 좋은 사주입니다. 제가 몸매를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거 격국론을 강의하면서 잘못하면 몸매를 맞을 수도 있지만 그걸 무릅쓰고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틀린 거 틀렸다고 얘기를 아니다라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틀렸다라는 건 아닙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아니다. 아니다. 자, 용신 잡는 방법은 여기 들어있어요. 제가 이제 적천수를
가지고 박사를 따서 쭉 해보면 억부용시 그러니까 특수격을 빼고 나면 특수격은 몇 개 안 되죠. 억부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항상 느껴요. 저도 제 사주를 가지고도 이때 내가 안 좋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됐습니다. 좀 격국론을 강의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좀 한번 해봐도 자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